Let's go. 오늘은 뭘 먹을까? 토마토 아저씨. 하하호 바람 불며 토마토 아저씨. 토마토 아저씨. 우리 가족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티 앤 스테이크 전문점. 토마토 아저씨.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족은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특집 고스트 스테이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는 한국 댄스 뮤직 흥망사 The Rise and Fall of Korean Dance Music Empire.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 별도 달도 모두 숨어. 자, 지금 듣고 계신 노래 이재민 씨의 골목길은 그야말로 기념비, 표지판이면서 기념비인 혁명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이 길이 난 정말 싫어. 찬바람이 불어서. 이재민 씨는 DJ 출신답게 유행하는 음악들에 대한 패션 감각이 아주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를 수가 있겠지만 당시에 가장 세련된 테크노 혹은 뉴웨이브, 신스팝을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구현해냈다라는 데서 아주 대단히 의미를 갖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 노래를 이렇게 부른 사람은 그게 희귀했다는 거죠.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따지면 이 노래가 가창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창력은 매우 뛰어난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 사람들 투성이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자기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패셔너블한 곳에 다소 무뚝뚝해 보이고 건성건성 불러제끼는 이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 혁명적인 스타일이었었는데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발성과 이런 게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노래를 평가절하하는 거는 너무 좀 개인 마음이긴 하지만 아마추어적인 관점이 되겠죠. 혼자 있는 이 길이 난 정말 싫어. 찬바람이 불어서 난 더욱 싫어. 기다림에 지쳐 눈물이 핑 도네. 겨울 시간이 된 것도 같은데 쟤네 모습이 보일 것도 같은데 혼자 있는 이 길은 아직도 쓸쓸해.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O에서 차단해. 영국 하나라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Warning. Flooding. Oh my god. going to die down there.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놀지 정마야.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 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 출판 유령원. 글쎄, 좀 전에 노래를 들었던 이재민 씨도 시대를 앞서갔던 비운의 선구자였던 셈이죠.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지만 충분히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요. 자, 아이돌스러운 행동거지와 표정,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애교 있는 얼굴과 이런 행동태도 한국 대중들이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아이돌의 원형 국보자매입니다. 국보소녀는 구혜정이고요. 국보자매라고요. 지는 강변에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좋은 추억 남겼지요. 나를 잊지 마세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멀리 있기에 내 모습이 쓸쓸해요. 바로 앞에 이웃나라에 경제적으로도 강국이면서 문화적으로도 서양 음악을 한번 소화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방법론을 정립시킨 J-팝이라는 텍스트가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몇 번의 불발 발사를 거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댄서블한 리듬이지만 속삭이는 감미로운 목소리, 힘들이지 않는 창법, 힘들이지 않는 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를 향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 폼, 이게 아이돌입니다. 또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던 미 8군 클럽 출신의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초엘리트들은 이 시절이 되면 이제 직접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듀서로 변신해서 후배들, 아이돌 댄스 뮤지션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바로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곡을 만들고 미디를 이용해서 사운드까지 다 만드는 뮤지션들이 등장하지만 어떤 뮤지션들에게는 그것이 강점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베테랑 프로듀서의 지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못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소방차를 지원했던 프로듀서는 물론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이 곡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정말 수려한 연주 솜씨를 보여줬던 이호준의 작품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그녀에게 전해줘 잊지 말아 달라고 우린 서로가 헤어지기 싫어 울어본 일은 없지만 난 알아
진정한 댄스 아이돌, 진정한 댄스 디바의 탄생입니다. 8군 세력들이 프로듀서로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8군 세력 엘리트가 아니고 전체 왕조의 창건자가 아예 나선 싸움이죠. 순간 속에 보이는 너의 새로운 춤에 김한선이라는 캐릭터의 등장도 혁신적인 것이었지만 이 노래는 뉴웨이브 계열의 락 비트의 댄스 음악으로 보아야 하는, 거기다 음악 전반에 깔려있는 어두운 색채와 그리고 짙은 담배 냄새까지, 네, 저주받은 걸작 중에 초걸작인 거죠. 묻혀줘요 멋이 넘쳐 흘러요 멈추지 말아줘요 리듬 속의 그 춤을 현대운 날 속에서 순간 속에 표정 없는 얼굴로 사랑하지 않아도 애인 될 수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요즘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냥 예쁘장한 정도만 되면은 가수가 되는데 아무런 외모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가수들은 얼굴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노래를 잘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예쁜 곳을 그런 상황에서 뭐 미모도 미모려니와 춤솜씨도 춤솜씨고 몸매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럭지가 이런 사람 자체가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시절에 김한선이라는 캐릭터의 등장 자체는 대단한 것이었지만요. 초반 데뷔부터 이미 음악적으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던 김한선은 결국 손무현이라는 프로듀서와 결합하면서 결정타를 날리면서 절정에 올라서게 되는데, 어찌됐든 음악을 대충 한 적이 없고 음악적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한 적이 없다. 더군다나 요새 같은 스타 제조 시스템은 전혀 존재도 하지 않던 시절이니까요. 사랑하지만 애인 될 수 없는 고독한 사람들이 자, 본격적인 틴 아이돌의 시대가 개막이 되고 있는 한 와중에서도 나미의 존재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가요 가장 서양적인 음악, 그리고 댄서블한 음악, 그리고 소울 음악을 소화해낼 수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트로트라는 장르만 따져도 훌륭한 보컬리스트였다라는,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게다가 미인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스타일이 대단히 확실한 인상 깊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로서 아주 뛰어난 스타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8군 시대 웨인 구단과 더불어서 만들었던 이 명곡을 남기고 그녀는 계속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그 파트너는 사랑과 평화 시대의 슈퍼 키보디스트 다름 아닌 김명곤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네, 완전히 때깔이 다르죠.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붐붐이라는 개성 강한 백댄서들을 대동하고 시각적으로 확실한 이미지를 제공했고요. 당시 새로운 리듬을 들려줬고 전 국민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애창곡이었으면서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노래였습니다. 남이라는 중간 중심 존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솔직히 이 뒤에도 뭐 여러 여성 댄스 디바들이 나오게 되지만 이 존재감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스타일, 시대를 한 발짝 앞서가면서 더 세련되게 구는 유행을 먼저 잡아당기는 것, 이런 걸로 따지면 남이와 비교할 수 있는 싱어는 쉽게 웃으며 떠나갔지 마. 나의 마음은 인디안 인형처럼 와와와와와와와와 나만 외로움에 타버렸나 봐. Oh my baby. 자, 그렇다면 가왕을 제외한다면 그렇다면 이 남이와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 솔로싱어는 누가 있을까요? 노래 잘한다, 히트곡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스타, 연예인, 뮤지션, 무대 위에서의 유행을 선도하고 존재감이 있고 이런저런 음악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해내고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분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티아라의 아빠인 전영록 씨죠. 전영록의 음악은 팝화되어 있는 세련된 팝 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첫 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락 음악 역시 댄스 음악의 일종이고 또 당시 클럽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흑인식의 바운스를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맞춰서 덩실덩실 몸을 흔들기가 편한 8비트의 락 음악이 댄스 뮤직으로 크게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댄스 뮤직의 역사에서 바운스가 없는 이런 8비트 락이 댄스 음악의 구실을 한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족보는 누가 이어받나요? 솔로싱어이면서 강력한 개성과 스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호소력 짙은 멜로디와 그리고 단순한 비트. 아쉽게도 남성 중에서는 그 후계자를 직접 검열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김완선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지연은 김완선의 라이벌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대중 스타로서의 위상에 관한 것이고 음악적으로 두 사람은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일단 이지연은 춤이 아니라 노래를 먼저 위주로 하는 가수였고 그리고 이런 단순한 8비트의 개성 있는 목소리 그리고 안정된 가창력을 실어보낼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뭐 지금 이 노래에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시퀀서를 이용한 컴퓨터 음악이 일부 음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컴퓨터 음악, 미디 음악이 우리나라에 안겨졌던 충격은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서양 음악과의 그 세련도 그리고 연주에 평생 숙달된 그 기술이라는 면에서 극복하기 힘든 싸움을 힘겹게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그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코드가 멜로디에 의거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느린 노래들의 비트를 갖다 붙이는 그런 문법에서 비트가 계속 반복이 되는 그 유지되는 리듬 속에서 그 위에다가 멜로디를 아예 탑재시키는 그리고 그런 식의 연주를 새로 발생되는 신종 신디사이저와 드럼머신과 미디를 이용해서 합성해내는 그러한 숙제는 때마침 그 자리에 서 있던 한 미모의 소년 뮤지션에 의해서 달성이 됩니다. 물론 이 중간에 랩 부분이 그 당시 엄청난 화제를 끌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순환 코드 4개가 끊임없이 회전하는 가운데에서 미디어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 이 노래의 핵심이 되겠고 이 가운데 랩 부분은 이 소년 뮤지션이 나중에 자신의 영어 발음에 대해서 깨닫고 무안에서 눈, 코, 입이 다 없어져서 달걀 귀신이 되면서 사라지는 그런 동기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기가 막히게 잘생긴 청년이었다는, 그래서 아티스트로는 결코 아무리 노력해도 끝끝내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한계를 깨닫고 세상에서 종적을 감추게 되는데 그 직전에 바로 저주받은 걸작 이 노래를 남깁니다. 흔히 24비트 바운스 리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에 한국 뮤지션들이 이 곡을 직접 수준 있게 연주를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리고 정말로 20년 후에 한국 뮤지션들이 이 스타일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이 음악을 하고 있었던 이 기가 막히게 잘생긴 이 청년은 미디를 이용해서 그 당시 연주가 불가능한 한국 음악의 최취약점 브라스 밴드의 섹션 그리고 바운스 리듬의 드럼 연주 등등등등을 달성하죠. 사람들의 몸마다 걸려있는 넥타이 어느 틈에 우리를 둘러싼 우리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 우리는 어떤 의미를 입고 먹고 마시는가. 단지 그가 운이 좋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미모마저 타고났다는 것일까요? 어쨌든 시퀀서라는 또 미디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이디어가 훌륭한 뮤지션들이 이런저런 제도적으로 자신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미디어 방송국 제작자들에 대항해서 자기 개성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돌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소년이 뚫습니다. 많은 사람들 토론하는 남자
뒤 소년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걀 귀신이 된 이후에 신모로 이름을 바꾸고 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Everybody. 서태지 선수 도착했습니다. 결코 시간이 멈춰질 순 없다요. 무엇은 망설이나 되는 것은 단지 하나뿐인데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 네, 어느 나라에나 좀 신뢰감 가는 외모이면서 그러면서 착하게 아주 젠틀하게 그렇게 생겼으면서 사실은 뒤에서 호박 무지하게 모으는 그런 캐릭터가 하나 필요한데 요때 하나 나오죠. 이현우와 재미교포 김홍순의 합작, 이것도 때깔이 아주 곱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댄스 뮤직계는 감상용으로서도 음악이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실전용으로도 훌륭하다라는 양쪽에서 훌륭한 상태를 맡게 됩니다. 아직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고 있던 뛰어난 작곡가인 천성일, 역시 결정타를 못 날리고 있었던 훌륭한 싱어 홍종구가 주력이 된 노이즈가 등장합니다. 단지 흠은 이 둘이 연식이 벌써 좀 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 춤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옆에 꽃돌이 두 분이 이들을 지켜주게 되죠.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고백은 아냐. 날 사랑하는 것만큼 표현해주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너는 진실한 마음을 깊이 감추고 그냥 장난스러운 겉모습으로 날 대하지만 난 아무 상관없어. 뽀얀 담배 연기 화려한 차림 속에 참 재미있는 시대였습니다. 현진영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미모의 천재소년에게 단 하룻밤 시퀀싱 레슨을 받은 것만으로도 싱어송라이터가 되던 그런 시대였고, 듀스는 서태지나 혹은 그 신처럼 심각을 떨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댄스 리듬만으로도 아티스트의 대우를 풍족하게 받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댄스 음악을 한다고 해도 락 음악과 똑같은 공식, 아티스트가 주도하고 아티스트가 음악을 상상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팬들이 사랑하던 시절. 뭐 지금의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 목장처럼 아티스트를 배출하고 생산하는 방식, 또 물론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지만 팬들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자신들의 시대를 기억할 때 그것은 무엇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뭐 저는 비판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사랑했던 뮤지션들을 생각하면서 희미한 추억에 잠기게 되는 세상 순리니까요. 나를 돌아봐줘. 네, 뭐 그 음악을 했던 그들은 이 자리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음악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라미.